자, 제일 처음에 엑셀 세팅을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 1, 시트 2, 시트 3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면 1작업, 2작업, 3작업의 모든 시트가 다 선택이 되면서 이 위쪽에는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로 보시면은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너비를 1로 맞춰라 라고 답안 작성 요령에 동그라미 3번에 적혀 있어요. 그쵸? 동그라미 표시 세 번째에. 그래서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너비를 1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연너비가 1로 맞춰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잠깐 보자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해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A랑 1 사이 요 네모를 찍어서 모든 데이터가 선택이 되게끔 해놓은 상태로 글꼴은 맑은 고데기 아니라 굴림으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에 11포인트. 정렬은 이따가 할 거니까 이렇게 맞춰 두셨다면 제1작업을 클릭하시거나 클릭하셔도 어쨌든 얘가 그룹이 풀려요. 이렇게. 근데 혹시라도 그룹이 안 풀렸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트 그룹 해제를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1작업 클릭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시트 그룹이 안 풀렸다. 그럼 시트 그룹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룹이 해제된 건 어떻게 하냐면 1작업, 2작업, 3작업이 약간 하얗게 선택이 돼 있다가 지금은 1작업만 잡혀 있죠. 또 이 위쪽에 보면 통하면서 2에 아까 괄호하고 표시가 돼 있던 게 있어요. 공유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쵸? 그룹이라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그룹이 해제가 되면은 이 그룹이란 표시가 사라져요. 그걸 보고 시트 그룹 해제가 됐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잘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요. 시트 그룹 해제를 깜빡하시는 경우. 그러면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보면은 2작업, 3작업에도 똑같은 내용이 타이핑이 돼 있을 거예요. 시트 그룹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글을 적으면 마찬가지로 선택이 되어 있는 모든 시트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룹 해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을 땐 2작업하고 3작업에 작업한 내용들은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수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3작업에다 선택해놓고 글을 다 작성을 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원래 1작업의 내용을 적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신경을 못 쓰시고 3작업에다 다 써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이름을 제 1작업으로 이렇게 바꾸고 얘를 뭐 제 3작업으로 바꾸고 그러고 바꿔치기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융통성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게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1작업에다 작업하시면 돼요. 1작업 체크해놓고 선택을 해놓고 이제 글씨를 적어 볼게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내용을 적으시는데 분류나 반납일자에 보면 괄호 1, 괄호 2, 괄호 3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들은요. 지금 적어라 이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함수가 있죠. 함수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비사셀부터 내용을 적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제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랍니다. 일단 요거 X자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요. 테두리는 양옆에 체크만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X자 그려집니다. 자, 제목 부분서부터 할 건데 삽입의 도형에서 보시면 사각형 중에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끌어서 그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옵셋 아래쪽을 줄 거니까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옵셋 아래쪽이라는 형식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 도서관 4월 대출 현황. 그 다음 여기 도형을 그냥 선택하시고요. 굴림에
24포인트, 검정색, 굵게, 채우기를 노란색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정렬 방식을 가운데 맞춤 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셀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밑에다가 만들게요. 두 칸을 잡아서 병합하고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결제란은 세로로 쓸 거니까 이 방향을 세로 쓰기로 바꾸시고요. 결제란에 맞게 19셀은 좀 넓히고 L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대략적으로 만드신 다음에는 범위를 잡고 가운데 정렬, 모든 테두리,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만들 거니까 복사하기, 커서 놓고 붙여넣기 밑에 있는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본은 제거하라 했으니까 범위를 잡고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하시면 지워지죠. 칸은 넓혀주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원본을 삭제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황으로 채우는 걸 해볼게요. B4에서부터 J4,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G14, I14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주황색을 누르면 주황으로 채워졌죠.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도서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를 걸을 H14셀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도서명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추시고 여기 원본에다가 도서명 범위인 C5에서부터 C12셀까지 끌어서 범위를 잡으셔서 확인 하면은 여기를 누르면 도서명을 고를 수 있어요. 지금 출력 형태는 여울물 소리가 나와 있으니까 여울물 소리를 골라 놓을게요. 자, 셀 서식하고 이름 정의까지 설명하고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자, 셀 서식은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대출횟수 누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요 숫자 뒤에 회자를 붙이래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0 적고 회, 0은 숫자를 뜻합니다. 즉 숫자 뒤에 회를 적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25에서부터 22, 25에서부터 22 요 영역, 이용 형태 영역에 이름 정의하려면 여기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시고 이용 형태라고 적고 엔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까지 지금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 번씩 해보시고 잘 되시면 이따 함수 들어갈게요. 도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소설, 2면은 에세이, 3이면 시집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류를 한번 뽑기 위해서 일단 레프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글자를 뽑는 함수가 레프트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서 번호의 왼쪽에 한 글자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이 도서 번호의 왼쪽 한 글자인 1, 2, 3, 4 뭐 이런 값들이 가지고 와집니다. 이거를 추주로 이제 씌워서 이게 1이 나왔을 때는 소설, 얘가 2가 나왔을 때는 에세이, 요게 3이 나왔을 때는 시집을 줄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앞에다 추주, 레프트 뒤에다가 쉼표 하시고 따옴표 하고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소설, 따옴표, 쉼표, 따옴표, 에세이, 따옴표, 쉼표, 따옴표, 시집,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분류를 구해주시면 소설, 에세이, 시집이 나오게 됩니다.
구하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참수가 왼쪽 글자 뽑는 거예요. 그쵸? B5셀에, 즉 도서번호에 왼쪽 한 글자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도서번호에 첫 글자들이 가지고 왔을 거고요. 그걸 추주의 인덱스 넘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추주라는 건 선택 함수인데, 이 인덱스 넘버가 1이면 첫 번째 값, 2면은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구해보세요. 자, 반납일자는요.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이면 대출일자 플러스 5일, 도우미 대출일 땐 대출일자 플러스 7일, 차량 도서관이면 대출일자 당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하래요. 그래서 구해볼게요. if 만약에 이용 형태가, 이 해당 줄의 이용 형태가 같다. 무엇랑? 도서관 방문과 같다면 그때는 대출일자에 플러스 5일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if 만약에 이용 형태가 도우미 대출이면 그때는 대출일자 플러스 7일을 해라. 요 차량도서관은 얘가 어차피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 또는 도우미 대출, 나머진 차량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방문도 아니고 도우미 대출도 아닌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그때는 대출일자 당일을 찍어라 하고 if의 괄호를 두 번 닫아주시면은 반납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날짜 값이에요. 그래서 홈에서 이거를 날짜 함수로,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서식을 바꿔주시면은 반납일자가 제대로 나옵니다. 자, 구해보세요. 자, 도서관 방문의 평균 대출 횟수. 자, 요거는 디에버리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호 적고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B4에서부터 J12까지 데이터베이스 윗부분의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요. 내가 구할 거는 평균 대출 횟수니까 대출 횟수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에버리지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게 디에버리지잖아요. 나는 대출 횟수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H4셀, 즉 대출 횟수를 찍습니다. 그 다음 쉼표. 조건은 도서관 방문인 거죠. 그래서 요 2425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 이렇게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평균 대출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디에버리지를 활용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량 도서관 이용 횟수인데요. 정의된 이름 이용 형태가 있었죠. 우리 이름 정의를 했었는 거 한번 볼까요? 요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이용 형태라고 이름 정의한 게 있어요. 그쵸? 자, 이름이 정의가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차량 도서관 이용 횟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등호 적고 count if. 일단 range라는 건 범위예요. 그래서 아까 이용 형태라고 이름 정의한 부분에서 내가 찾을 건 차량 도서관이죠. 따옴표하고 차량 도서관 이렇게 적어주시면 차량 도서관 이용 횟수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맥스 함수를 쓰면 돼요. 맥스. 그래서 대출 횟수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으면 쉽게 구해집니다. 아마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자, 구해보시고요. 자, 저자를 구할 때도 등호 적고 vlookup. 자,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인데요. 요 도서명 아까 여울물소리 찍어 놓은 거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 범위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도서명에서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자, 만약 내가 이걸 무조건 첫 번째 도서 번호부터 잡아버리면 에러가 뜨거나 제대로 구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vlookup 하실 때 룩업 밸류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 룩업 밸류가 테이블 어레이의 첫째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도서명에서부터의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 다음 쉼표 콜 인덱스 넘은 저자가 몇 번째 있냐면 도서명 다음에 저자가 있죠. 그러니까는 콜 인덱스 넘버는 2번. 그 다음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여울물 소리에 대한 저자가 나와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 false.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황석영이 제대로 나오죠. (7번) 조건부 서식은 사실 굉장히 쉬운 거라서 요거까지 일단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요. 대출의 취소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 주황을 주라고 해요. 그럼 대출의 수를 범위를 잡아서 홈에서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막대를 주황 데이터 막대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서 이게 가장자리가 두껍게 돼 있죠. 굵은 상자 테두리. 그 다음에 안쪽에 이만큼 다시 범위를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1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일단 함수 못 적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메모장 같이 띄워 놓을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쉬실 분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2-11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컨트롤 C 복사해 주세요. 그래서 제2작업 시트 B2 셀에다가 컨트롤 V, 그런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를 체크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모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B11에서부터 G11셀 요 범위를 병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출 횟수의 평균이라고 적겠습니다. 대출 횟수의 평균. 그 다음 H11셀 여기다가 대출 횟수 누적의 평균을 에버리지로 구하는 거예요. 등호 적고 에버리지. 대출 횟수 누적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기만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러고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누를게요. 자, 평균 구하시는 거 못 구하시는 분들 바로 구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대출 횟수 누적, 즉 H11셀에다가 커서를 찍으세요. 되셨나요? H11셀에 커서를 찍고 나서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찾는 값은 여기 목표값의 두 번째 바를 보시면 평균이 20이 되려면 7년 후에 대출 횟수가 얼마가 돼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수식셀 요 대출 횟수 15회로 나온 것이 찾는 값은 얼마가 되려면 20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이라는 부분은 여기 7년 후라는 도서명이 있거든요. 7년 후라는 도서명에 대출 횟수를 찍어라 이거예요. 그러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 값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대출 횟수가 20 이거나의 동그라미. 자, 이거나면 AND일까요? OR일까요? 뭐뭐 이거나 뭐뭐 또는 OR 조건이죠. OR는 같은 줄 다른 줄? 다른 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따 구할게요. 지금 대출 횟수가 20 이상이거나 10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출 횟수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13셀에다가 엔터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20 이상
크거나 같다 20. 이거나 우어 조건은 줄을 다른 줄에 적는다 했죠? 밑에다가 작거나 같다 10. 요렇게를 적어주세요. 자,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먼저 범위를 좀 잡습니다. 여기 B2에서부터 H10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이제 데이터의 고급을 누르세요. 데이터의 고급. 그러면 고급 필터가 나와요. 여기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릅니다. 목록 범위는 조금 전에 잡아놓았던 이 범위가 잡혀서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전에 다른 범위를 따로 잡아서 실패한 경우는 목록 범위가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죠. 자, 조건 범위는 좀 전에 만들었던 조건, 즉 여기 B13에서부터 B15까지의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다가 내가 어디다 뽑을 거냐면 B18셀에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B18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구해보세요. 자, 제3작업을 할 건데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보세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 이 범위를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그 다음 제3작업으로 와서 B2셀에다 붙여주세요. 컨트롤 V.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럽이 체크하고 확인.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요. 부분합은 하실 때 항상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의 괄호 1번을 읽어보자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용 형태가 차량 도서관, 도우미 대출, 도서관 관문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용 형태를 기준해서 먼저 정렬을 합니다. 자, 데이터에 정렬 걸게요. 정렬 기준은 이용 형태 기준으로 정렬 방식은 어떤 것 같아요? 가나다 순이 아니라 그 반대순 같죠? 그럼 내림차 순으로 바꿔서 확인을 하시면 차량 도서관, 도우미 대출, 도서관 방문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죠? 내림차순만 넣으면 돼요? 네, 이용 형태별 내림차순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연결 조건에 지정된 열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으시고요. 정렬로 가서 요 정렬 기준을 이용 형태를 주셔야죠. 아까 이거 안 누르셨죠? 이용 형태로 해서 정렬 내림차순 하고 확인. 정렬하셨어요? 자, 이제 부분합합니다.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세요.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정렬을 하셨던 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형태로 여기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용 형태별 대출자의 개수를 구할 것이므로 대출 횟수 누적은 체크를 푸시고 대출자의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확인. 그러면 대출자의 개수가 나와요. 그 다음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요. 이번엔 대출 횟수 누적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대출자는 체크를 푸시고 대출 횟수 누적의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맞춘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윤곽을 지우라고 했으므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하시면 여기까지가 제3작업이 끝난 거예요. 다시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출력 형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출력 형태 보니까 황석영, 여울물 소리 있으니까는 도서명하고 저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적혀 있는 게 대출 횟수 있죠. 그러면 데이터는 도서명, 저자, 그리고 대출 횟수 요렇게가 범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는 도서명, 저자, 대출 횟수. 그 다음 황석영, 여울물 소리 대출 횟수, 이회수 사랑예전 대출 횟수, 기원미소 7년 후 대출 횟수, 문태준 먼 곳 대출 횟수,
송정린 강동의 습관 대출횟수, 노이하우스 깊은 상처 대출횟수.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삽입의 세로막대형 중에 묶은 원통형 이렇게 골라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이렇게 뽑아보세요. 자, 범위를 잡아서 구했고요. 이제 3번 위치예요. 새 시트로 이동할 거니까 차트가 선택된 상태로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 해서 새 시트 이름은 제4작업으로 바꿉니다. 제4작업. 그래서 이 제4작업 시트를 끌어다가 제3작업 뒤에다 갖다 놓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다면 4번 할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 스타일 8번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을 3번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 옆에 차트 스타일을 8번을 골라주세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얘가 8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 차트 영역 서식에서 차트는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를 주랍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 채우기 효과는 여기 질감을 양피지를 골라주세요. 옆면, 측면, 뒷면은 채우기 흰색을 주라는데 요거가 지금 뒷면이고 얘가 옆면, 측면이거든요. 여기가 옆면.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색깔을 그냥 흰색을 주시면 돼요. 흰색 주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다 채워져요. 그죠? 그냥 여기서 오른쪽하고 채우기 흰색 주세요. 그럼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제목 서식인데 제목이 다르니까 적어야 되겠죠. 자, 도서관 방문 및 차량 도서관 이용 대출 현황. 글씨를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서식에서 윤곽선 주세요. 그 다음 서식은 레이블을 이회수 사람회전의 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에 보니까 이회수 사람회전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다 같이 선택이 됐죠? 이때 다시 한번 여기를 찍으시면은 사람회전 요소만 선택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을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가셔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어차피 위쪽에 찍히니까 상관없네요. 그쵸?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0회, 5회가 아니라 6회 여기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쵸? 자, 선택하고 오른쪽 축서식. 그래서 최소값은 0회가 맞는데 최대값은 25가 아니라 30. 그 다음 주 단위를 6으로 바꿔주시면은 단위가 바뀌어져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법례명을 변경하래요. 요 대출횟수 누적이 아니라 대출횟수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서 이 대출횟수 누적이라는 글씨를 편집.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대출횟수. 하고 확인하면은 여기 바뀌었죠. 그 다음 도형만 넣으면 끝나네요. 그죠?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서 설명선 중에 가장자리가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고르시고 드래그 해서 그려주신 후에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최다 대출 도서라고 적은 글씨는 도형 채우기는 흰색, 텍스트 채우기는 까만색으로 두시고 홈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을 둘 다 눌러주시면 위치 대략 맞게 들어가시겠죠? 됐죠?
나머지 사항 틀린 데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데 없으시면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드는 거 한번 쭉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